보자. 6월 14일. 아이고. 잠깐만요. 자, 6월 14일 한국일보입니다. 일면 기사입니다. 북한 무인기 사드 촬영, 한반도 휘젓다. 네, 성주 부지 사진 10장 정도 저장했다고 합니다. 조선일보에도 나왔던 기사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연세대 사제폭탄 용의자는 피해 교수 제자 25살 대학원생이랍니다. 자, 청와대 김상조 공정위원장 임명 강행, 전국 급냉. 자, 14 공동선언 주역 조명균 통일부 장관 지명. 자, 넘어갑시다. 자, 이면 또 뚫린 방공망, 사드 찍고 돌아갈 때까지 몰랐다. 둘 다 이제 조선일보하고 한국일보하고 둘 다 이제 요 무인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초점이 많이 다르죠. 조선일보는 니들이 사드 때문에 니들이 사드 때문에 이제 꿈을 꾸리고 있는 동안은 북한이 저거 찍고 하지 않았냐, 빨리 미국한테 붙어서 이제 엉덩이를 내밀고 그거를 빨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었는데, 한국일보에서는 방공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또 뚫린 방공망, 사드 찍고 돌아갈 때까지 몰랐다.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초점이 많이 다르죠, 그죠? 자, 그렇고 메티스 미국방, 북한은 가장 급박한 넘버원 위협이다. 3면입니다. 사드 레이더 방향 정탐, 방어 시스템 무력화 사전 작업. 예, 무인기 관련 이야기고요. 북한 무인기에 중국 개입 의혹, 뭐 이런 얘기도 있고. 3면입니다. NLL 회의록 곤욕치른 대북통, 개성공단 재개되어야. 조명균 통일장관 후보자입니다. 관련해서 뭐 유영민 미래장관 후보자, 뭐 정현백 여가부 장관 후보자, 뭐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있고요. 5면입니다. 청와대 밀리면 개혁 동력 상실, 인선 정국 정면 돌파, 김상조한테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장 주는 게 바로 이제 그 서막이라고 생각했는데 잘 모르겠네요. 아마 그 뒤에 인사들도 꾸준히 밀 것 같은데 야당은 어떻게 할지. 자, 6면입니다. 장관 후보 인해 전술로 야권의 표적 분산 의혹 쏟아지는데 해명조차 안 하는 후보자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쭉 있습니다. 안경환 다운 계약서 고백에 야권 실정법 위반 공세. 이런 얘기도 있네. 비틀대는 음주운전 검증, 삼진아웃 대상 하향 검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은 문재인 정부가 역대 공직 후보자의 단골 낙마 사유였던 음주운전 범죄 경력에 대해 삼진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검증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글쎄요, 좀 의아하네요. 자, 8면입니다. 하청 근로자 끌어안는 독일, 일본 등 선진국 노조 배우자. 요것도 이젠 노조도 변해야 된다라고 했던 이제 월요일, 화요일 기획 기사의 연장입니다. 마지막 기사인데, 뭐 바꿔 얘기하면 우리나라 노조는 하청 근로자나 뭐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제대로 끌어안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의미죠. 정규직만의 노조다 라는 이야기인데, 충분히 요거는 우리가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주제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진짜로 많이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뭐 사측하고 사용자하고 노동자가 갈라지는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노동자 안에서 이제 사람들이 또 계급처럼 이렇게 나뉘는 거는 사실 노동운동이라는 게 지향하는 그런 방향이 아니거든요. 다음 면. 자, 10면 종이상자 열자 나사모 폭탄 펑 캠퍼스 혼비백산. 요 연세대 사건 이야기죠. 뭐 부제가 이렇습니다. 경찰 학점 때문은 아닌 듯
출입문 앞 상자든 쇼핑백 교수가 여는 순간 텀블러 터져. 화약 일부는 일부 연소. 생명에는 지장 없어. 한때 경찰 특공대 탐지견 파견 대학생 등 300여 명 대피 소동. 주변 건물에서는 기말고사를 강행했다고 합니다. 멋지네요, 연세대. 아무튼 그렇다 하네요. 왜 그랬을까? 자, 12면 유진용 증언 무시하는 듯 박근혜 2차례 웃음. 박근혜 재판 관련한 이야기들이 있고, 노동 착취 논문 표절 교수들 재밌는 기사가 있네. 징계 시효 짧아 면제부 받아. 부제가 이렇습니다. 학생들 바로 신고 폭로 쉽지 않아. 성범죄 비리 5년, 기타 3년 규정 1년간 징계 못한 사례 무려 9건. 왜 그러냐면요, 대학원생들은 교수한테서, 그러니까 사실 이제 교수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들은 대학원생들인데, 대학원생들은 교수를 견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힘의 상황이 너무 뚜렷해요. 뭐 예를 들면 마그마가 불을 태운다 그딴 그런 개소리가 아니고, 그 대학원생은 교수한테 아무것도 못하는데 교수는 대학원생한테 이제 온갖 족 같은 것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학교에서 내쫓는 것도 사실 가능한 거고, 아니면 뭐 논문 심사나 아니면 학계에서의 앞으로의 활동에 여러 가지, 아니면 앞으로 일자리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수라는 사람들이 학교 안에서 얼마나 견제를 받고 있느냐라고 얘기한다면은 좀 많이 균형이 맞지 않느냐, 균형이 이제 맞지 않지 않느냐라고 난 생각하고 싶네요. 13면에는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그 정권 입맛대로 역사교육 차단할 기구 추진. 그 다음에 민주노총 최저임금이 복귀 유력. 네,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내일부터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다시 하겠죠. 자, 15면은 이런 얘기 있습니다. 트럼프 찬양 경쟁 리어 왕 같은 첫 강요 회의. 그러니까 트럼프가 자기 스스로의 복정을 엄청난 성과라고 자화자찬한 후에 한 명씩 이제 발언권을 주니까 뭐 강요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영광, 축복, 사랑 같은 단어들을 통해서 트럼프의 돛을 빨았다라는 얘기가 요 기사입니다. 맛있었을까? 맛없어서 같은데. 아무튼 그래요. 트럼프가 그 한중일 일에서 굉장히 좋은 것들을 배운 것 같아. 자기 마음에 쏙 드는 것들을 배운 것 같죠? 자, 그렇습니다. 경제면 취임식 앞서 한은 먼저 찾은 부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이제 업무 시작 이틀째 한국은행이죠. 한국은행을 방문했다라고 합니다. 기자들이 사진 찍는 게 범상치 않네요. 김 부총리 부동산 투기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 강동구에 지금 그 아파트 값이 5.21% 올렸습니다. 한 주 동안. 저게 이제 투기 조짐이라는 거죠.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 8.9%, OECD 절반에도 못 미쳐. 근데 그걸 늘리면은 죽는다라고 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죠. 그만큼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가 그렇게 건전하지 않다는 얘기 아닐까? 난 그렇게 생각되는데. 30면 오피니언입니다. 강경화의 존재감 넘어가겠습니다. 폭행 문제 해결에 창의적 방안. 안보대학원 교수가 쓴, 국방대 교수가 쓴 글인데, 동맹연대 위에 내셔널리즘 갈등 피해야, 우위인 경제과학 기술력 적극 활용해야, 국력 증강, 국민단합 이루는 리더십 중요하다. 뭐 정론이네요. 자, 부동산으로 먹고 사는 나라. 요거는 경제부장이 쓴 글입니다. 지난 1분기에는 사실상 나라 전체가 부동산으로 먹고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1에서 3월 열심히 일해 만든 모든 재화와 용역을 돈으로 환산한 국내 총생산은 GDP죠. 384조 2846억 원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경기 회복세가 느껴지고 있는데, 그런데 부동산 시장 의존도가 절대적이라고 합니다. 1분기 성장률에서. 네, 경제부장이 쓴 글이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거 아마도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제 사실 위클리 재테크에서 했던 말은 경기 상승과 부동산 가격 상승은 어느 정도 이제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 없지 않을까라는 얘기였는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사실 이 경제부장처럼 반대로 생각하면은 경기가 오르긴 올랐는데 그 중에 부동산이 대부분이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는 사실 우리나라의 경제나 경기가 부동산에 많이 의존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도 하겠죠. 그죠? 중요한 얘기 같습니다. 31면 양극화의 원인과 해법이라는 그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쓴 글이 하나 있고요. 자, 양극화에 대한 분석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뭐 비정규직 문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자산 보유자, 미보유자 간 양극화 이런 문제도 나옵니다. 자, 사설입니다. 김상조 임명 강행, 걱정스러운 청와대와 야당의 대결. 자, 새 정부 출범 후 첫 대법관 인사에 주목한다. 고용정책 자료로는 미흡한 공공일자리 통계. 네, 요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오늘 오래 했네. 네, 이걸로 신문 브리핑 끝이고, 한 10분 있다가요 방송 켜놓을 건데 10분쯤 있다가 어디에요, 오블리비언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 끄겠습니다.